뭔가 출발할게요. 자, 오른쪽이 바로 이펙트의 구간이라서 얘를 누르면 블렌딩 옵션으로 넘어가는 거고 얘를 누르면 이너 섀도우의 설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른쪽 FX 더블 클릭해볼까요? 따다 넘어 블렌딩으로 넘어갔어요. 자, 지금까지는 오퍼서티를 낮췄을 때하고 필오퍼서티를 낮췄을 때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오퍼서티를 낮춰서 보면은 이 존재는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거고요. 필오퍼서티를 낮춰보시면 좀 차이가 있네. 차이가 있다. 그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필 오퍼서티 낮췄더니 이펙트 그러니까 이너 섀도우와 드롭 섀도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죠? 맞아요. 우리 영상 같은 거 볼 때 제목이 있다가 색이 스스스스 사라지다가 나머지 잔상까지 스스스 사라지는 요런 거 많이 있지 않나요? 예, 그런 식으로도 편집도 가능하겠다 그죠? 그래서 필 오퍼서티를 낮추게 되면 말 그대로 안쪽에 채워져 있는 글자 자체의 원래 색깔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채우기라고 하고 얘는 위에 거는 불투명도 혹은 투명도라고 합니다. 투명도나 불투명도나 어쨌든 같은 말이니까 저는 불투명도 할 때 불을 빼고 그냥 투명도라고 하는. 오퍼서티는 투명도, 필 오퍼서티는 채우기. 채우기는 섀도우라든지 이런 이펙트들 있죠.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냥 우리 회사의 로고 같은 것들 보면 문자는 문자인데 살짝 변형돼 있는 문자들인 경우들도 많고 자격증 시험에 포토샵에서 도형을 사용한다거나 포토샵에서도 일러처럼 도형에 구멍을 뚫고 합치고 빼고 어쩌고 저쩌고가 가능한데 여기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의 방식이 조금 달라. 라이트의 스크린을 왼쪽처럼 이렇게 막 위아래로도 바뀌고 H에 글자가 스트로크가 길쭉하게 늘어져 있는 거 이런 거 보이시죠? 저렇게 가려고 하면 그러면 도형으로 변신이 되어야 되는데 이름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시면 어제 한 게 레스터라이즈다 그죠? 레스터라이즈는 레스터화 한다는 건데 레스터는 비트맵의 이미지를 뜻하는 거니까 문자를 이미지로 바꾼다라는 뜻이고요. 컨버트는 전환하다는 뜻입니다. 쉐이프, 문자를 도형으로 전환한다. 도형으로 한번 전환되면은 문자로 다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우리 일러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한번 했는데 문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나? 히스토리를 돌리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죠. 눌러보시죠.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에, 썸네일 오른쪽에 딱지 모양이 생겼고, 얘가 바로 도형을 사각형 모양처럼 생겼다, 그죠? 그럼 이 도형, 이 레이어 안에는 몇 개지? 3, 7, 10, 13. 13개의 도형이 한 개의 레이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레이어를 통째로 옮길 때는 무브트 수. 옮겨보실까요? 통째로. 그 다음에 도형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옮긴다고 하면 우리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일 첫 번째 배웠던 도구가 패스 셀렉션 도구예요. 패스 셀렉션 도구 선택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톱니바퀴 한번 눌러볼게요. 요 기본 세팅이 색깔은 디폴트로 디크리스는 1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수업을 할 때 세팅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세팅 바꾸는 거는 디자이너들 바꿔서 쓰라고 해놓은 거라서 편하게 바꾸셔도 됩니다. 저는 그럼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바꾸니까 저는 이거 포인트가 2 하면 너무 두껍고 1은 너무 얇아서 1.5포인트 수업 중에 가끔 한번 써보거든. 그럼 우리 오늘 1.5포인트로 한번 바꿔볼까요? 0.5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1.5포인트 두께로 바뀌어요. 아까보다 훨씬 잘 보입니다. 자, 일러에서도 여러 개의 도형이 한꺼번에 선택돼 있는 상태이고 어떤 특정한 도형 하나만 선택하려고 하면 선택 해제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깥쪽 한번 누를게요. 선택 해제됐어요. 옮기려고 하는 글자를 선택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동 가능, 왜 이동 가능. 그리고 이 레이어는 현재 지금 레이어 하나에 여러 개의 도형이 들어가 있는 건데 패스 셀렉션은 도형에 관련해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드래그로 한꺼번에 도형들을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나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죠. 여기다가 이제 도형을 한번
글자의 모양도 한번 바꿔보고, 이제 더 이상은 글자가 아니기는 하죠. 이제 얘는 문자가 아니라 도형인 거다, 그죠? 도형의 점이나 선이나 핸들을 조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일러에서 두 번째 도구인 다이렉트 셀렉션 도구를 사용했었다, 그죠? 자, 이 단축키 좀 볼까? 둘 다 A래. 왜냐면 얘를 V를 쓸 수가 없었지. 왜? 얘하고 셀렉션 도구하고 단축키 V로 싱크를 맞춰놨거든. 그래서 둘 다 A를 쓰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단축키로 선택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시키는 거거든요. 시프트가 스위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프트 눌러서 A 누르시면 화살표가 하얘졌다가 까매졌다가 하얘졌다가 까매졌다. 아, 그럼 포토샵에서 단축키가 동일한 애들은 시프트를 눌러서 그 단축키를 누르면 변경됩니다. 하얀색 화살표가 다이렉트 셀렉션. 예를 들어 점만 선택해서 이 점만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 글자의 스트로크의 길이가 길어져서 마치 이 글자가 원래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간단하게만 모양 한번 변경해보고 다음으로 넘어. 간단하게. 요 정도만 변경하고 넘어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점 하나만 또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도형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일러스트레이터와 달리 포토샵에서 도형을 합치고 빼고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GTQ 시험은 포토샵만 열어서 쳐야 되는데 그 시험에는 포토샵만 열어서 쳐야 되기 때문에 도형을 컨트롤할지 아는지를 보려고 하는 시험이라서 시험에 도형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 좀 드릴게요. 동그라미 하나 추가. 일립스 도구 선택하시죠. 톱니바퀴 열어볼까요? 영어에서 서클은 그냥 동그란 형태는 다 서클이라고 하는데 포토샵에서의 서클은 정원, 동그란 원을 의미하거든요. 이 시프트를 언제 누르냐에 따라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똑같이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가지고 서클을 체크하고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정원을 하나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오른쪽 위에다가 동그란 원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딴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필의 컬러를 원하는 아무 다른 색으로 변경해가지고 양호 한번 해보자. 하얀색 갈까? 하얀색. 하얀색? 좋아요. 하얀색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알파벳 E하고 저 동그라미를 교차시키는 부분만 구멍이 뚫리도록 작업을 하고 싶거든요. 도형의 이 색깔 조정 끝났으니 프로퍼티즈 잠깐 옆으로 또 계속 뜰 거라서 잠깐 옆으로 치워놓을게요. 자, 만약에 일러에서 여기 교차되는 부분만 구멍을 뚫겠다고 하면 얘네 둘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패스 셀렉션 도구를 가지고 둘을 선택하려고 해도 일단 둘 다 선택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라이튼 글자의 모양이 들어가 있는 도형은 선택이 안 돼 있어서 그럼 포토샵에서는 레이어가 선택이 안 되면 작업이 안 돼요. 그럼 오케이. 둘 다 선택한 다음에 얘네 둘을 선택을 해볼까? 선택은 되는데 뭐가 안 되냐? 컴바인 유나이트 안 되고요. 서브트랙트 누르면 이상하게 화면이 바뀌어버려. 이상하다. 그리고 인터셉트 교차하는 부분만 남긴다 하니까 또 모양이 이상하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익스클루드 누르니까 또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면 이 작업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겠다. 그죠? 자, 포토샵에서 이 도형들을 더하고 빼고 합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하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컴바인으로 바꿔놓을게요. 왜냐면 아까 컴바인 상태였기 때문에. 조건은 이 도형들이 무조건 한 개의 레이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합쳐야 됩니다. 자, 둘 다 선택돼 있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멋지 쉐이프스. 멋지는 더하다는 뜻이고 쉐이프스는 도형들이라는 뜻이죠. 멋지 쉐이프스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색깔이 한 색깔로 싹 다 바뀌어버렸다, 그죠? 맞습니다.
이 포토샵에서는요, 얘네들을 더하고 빼고 합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하면 한 개의 레이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레이어를 하나를 합치면 색깔을 무조건 동일한 색깔로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작업 방법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일러에서는 둘 다 선택하는 것이 맞지만, 포토샵에서는 아니에요. 위에 얹어져 있는 마지막 것만 선택을 하시고, 컴바인 쉐이프는 더하다는 뜻이죠. 서브트랙트는 빼기. 완전 제외됐다. 인터섹트는 교차하는 부분만 남기. 익스클루드는 교차하는 부분만 제외시키기. 그럼 일러에서와 마찬가지로 포토샵에서도 이 도형들을 복사할 수 있나? 가능해요. Alt 눌러서 드래그를 쓱 하시면 이동도 되고 복사도 되고 그 성격들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 교재에서 아마 패스파인더 유사하다라고 써 있을 텐데 패스파인더 유사한 게 아니라 컴파운드 패스하고 유사한 개념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은 바운딩 박스라고 하죠. 도형의 범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바운딩 박스를 사용해서 바로 크기를 키우고 줄이고 할 수가 있는데, 트랜스폼의 컨트롤과는 또 다른 개념이라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찌그러지니까 시프트 눌러. 그러니까 트랜스폼을 안 하고도 즉시 바운딩 박스를 사용해서 도형을 복사하고, 이동하고 사이즈를 줄이고 등등등 어쩌고 저쩌고를 할 수 있는데 도형의 그러니까 우리 일러에서 사용하던 도형의 속성과 같은 성격이 남아 있으니까요. 어떻게 줄일 때 쉬프트 눌러서 드래그로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 이제 이미지에다가 이펙트 넣어봤는데 오늘은 도형에다가 이펙트 넣어볼까요? 그럼 그 중에서도 라이튼의 스크린이 적용되어 있는 이펙트 넣어볼게요. FX 눌러볼게요. 아우터 글로우, 글로우가 광선 효과거든요. 광선 효과. 그럼 이 도형의 바깥쪽으로 광선이 퍼진다. 들어가 보시죠. 리셋 투 디폴트 가겠습니다. 사이즈 250까지 올릴 수 있지만 포토샵은 올린다고 무조건 광선이 무조건 세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세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광선이 퍼지는 정도의 범위만 지정하는 거라서 포토샵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오퍼서티 올려볼까요? 오퍼서티가 이 광선의 세기 진하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하얀색에 광선이 들어가서 좀 보기가 좀 힘들다. 색을 바꿔볼까요? 그럼 이 피커의 색깔만 바꾸면 해당하는 색을 사용하는 만약 컬러 A라고 치면 A와 투명의 색깔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피커 열어볼까요? 화면에서 약간 노을 같은 색이 있으니까 노을과 유사한 색깔로 잡아가지고 색깔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라이튼의 스크린은 어쨌든지 간에 더 밝아지는 색으로 변경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색을 선택하건 간에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변경되어 있고요. 주의사항이 있죠. 라이트의 스크린은 검정의 구멍을 뚫으니까 세상에 검정색의 빛이라는 건 없죠. 그죠? 검정색이라는 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50% 그레이의 명암의 단계보다는 밝은 색을 쓰셔야 라이트가 보일 테니까. 색깔의 단계를 가지고 이 세기들을 조금 조정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하고 나갈까요? 좋습니다. 위쪽에 보니까 이너 글로우도 있네, 그죠? 이너 글로우. 그럼 도형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광선 효과인데 얘는 지금 아우터 글로우에는 방향이 없다, 그죠? 왜 빛은 어떤 뭐 방향성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확산이 되니까 방향이 없는데 이너 글로우에는 방향의 요소가 하나 있어요. 이너 글로우 들어가 보시죠. 리셋 투 디폴트. 모양도 하얗고 글로우도 하얘니까 표시가 안 나네. 그럼 색깔을 아까 제가 노란색 계열을 선택했으니까 노랑의 보색 계열로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분명 색이 들어갔는데. 그죠? 왜 우리 눈에 안 보일까요? 이상한데. 미리 보기에는 보이는데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일까? 이너 글로우가 분명 들어간 것 같은데, 그죠? 이 라이트넷 스크린은 라이트 더 밝아져야 되거든요. 그럼 흰색이 더 밝아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도형에다가 이펙트 색깔 두 개를 믹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흰색에서는 흰색에다가 글로우를 라이트넷 스크린이 적용돼 있는데 아무리 넣어봤자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만약 배경이 하얀색이고 뭔가 광선처럼 색깔이 있는 이 광선을 써야 된다고 하면 노말 모드를 바꿔볼게요. 색이 보인다 그죠? 이렇게 써야 돼. 사이즈가 너무 넓어가지고 사이즈 조금. 그러니까 라이트닝 스크린은 하얀 데에다가 또 다른 거 올려서 하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좋습니다. 자, 가운데 소스. 소스는 소재 재료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소스는 이 이너 글로우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야. 센터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엣지, 바깥쪽 경계에서부터 안쪽으로. 그래서 이너 글로우의 경우에 아우터 글로우와 달리 방향을 지정하는 요소가 하나가 있는 거죠. 자, 또 블렌딩 옵션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피로포서티를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하얀색을 없앤다고 하면 다크넥 멀티플라이 하면 그냥 하얀색은 통으로 없어지는 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하얀색이 어느 정도 반투명하게 남아있으면서 글로우도 다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면 누구를 줄여요? 하얀색만 줄여야 되니까 필 오퍼서티만 살짝 낮추면 지금 여기 뒤에 댄서들의 손가락 비쳐 보이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오버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FX 보이시죠? 눌러보실까요? 그러면 패턴, 그레이디언트, 컬러, 오버레이. 덮어서 칠한다는 뜻이겠죠? 패턴 오버레이 선택 한번 해볼게요. 리셋 투 디폴트 한번 눌러주실까요? 패턴이라고 하는 게 이 이미지 자체를 얘기 안 해요. 패턴은 단순히 계속 반복되는 구간이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사이즈 스케일을 조절하시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서 들어오니까 이 영역을 전체가 다 덮어주게 되겠네요. 앵글 자유자재로 변경하실 수 있죠. 그래서 GTQ 시험에서는요, 각각 도형을 사용을 하되 다른 색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에 낙엽 1번하고, 그다음에 초록색에 낙엽 2번하고를 엮어가지고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도형에다가 패턴을 쓰게 만들거든요. 그럼 포토샵에서 도형으로 각각 다른 색으로 패턴을 만들려고 하면 얘네는 각각 다른 레이어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래야 색깔을 각각 다르게 쓸 수 있으니까. 패턴 등록한 다음에 패턴 오버레이 들어와서 그 패턴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 우리 수업 중에도 있어, 있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화면에서 드래그 한번 해보니까 어때? 아, 패턴의 위치가 옮겨가네. 그 GTQ 시험 쳤는데 내가 원하는 저 부분에 딱 넣고 싶으면 딱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쓰시면 되죠.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 올라갈까요?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 글자를 클릭하시면 그레이디언트가 적용되고요. 리셋 투 디폴트 한번 누르겠습니다. 적용이 안 된 것 같지만 아주 연한 회색에서부터 흰색까지. 그럼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냐? 그레디언트 각도의 방향이 있어야 돼. 자, 색깔 변경하도록 할게요. 얘를 피커라고 합니다. 피커 눌러서 퍼플에 두 번째. 이걸 쓰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보색으로 돼 있어서 쓰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늘색과 핑크색이라고 할게요. 하늘색이 시작하는 지점의 색이고 핑크색이 끝나는 지점의 색인데 만약 하늘색에서 핑크색으로 이렇게 가리킨다고 하면 요 방향이요. 0도이거든요. 시계의 세시를 가리키는 것이 0도입니다. 0도, 여기도 시계라고 생각하시고 0도 바꿔버리고. 아, 하늘에서 핑크색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핑크색에서부터 하늘색이 요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무슨 몇 시이면 될까요? 이거 몇 시이죠? 몇 시를 가리키고 있죠? 3시? 이게 3시, 3시, 시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11시. 함정을 하나 넣어놨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이거 몇 도로 돌리면 힌트 한 번 넣어드릴게요. 시작하는 지점의 색깔, 끝나는 지점의 색깔.
끝나는 지점의 색깔이 오른쪽 아래를 가리키고 있다, 그죠? 오른쪽 아래는 몇 시예요? 5시지, 5시. 그죠? 이거 함정을 내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5시 몇 도 보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11시겠네 하고 11시를 툭 했는데, 색깔이, 내가 원하는 색의 반대잖아요.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리버스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계 시침의 방향을 보시면 되는 거가 시계 시침의 방향이 11시든 5시든 요게 뒤집어진 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리버스 그냥 눌러주시면 되니까. 얘도 스케일이 있네. 스케일 10부터 150까지 가능한데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죠? 이 그레이디언트가 진행되는 거리가 줄어드는구나. 화면에서 드래그 한번 해보실까? 그레이디언트 위치도 이동되는 거. 우리 왜 애프터 이펙트나 영상 같은 데 보면 타이틀 왜 제목 이렇게 싹 지나가면 색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없어진다거나. 그런 거 이제, 요런 이제 방법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물론 똑같은 방법은 아니죠. 도구가 조금 달라지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 여러분. 아니, 저는 패턴의 오버레이도 보이고,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누군가를 반투명하게 뚫어야 되는데, 누가 더 힘이 세냐면,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가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오버레이가 아무 투명도가 지경이 안 돼 있으면, 패턴은 아예 덮여져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블렌딩을 사용하는 거죠. 멀티플라이 가면은 더 어두워질 거고, 어두워지고 색도 붙어. 라이트넷 스크린 가면 밝아질 거. 얘는 밝아지는 거 위주라서요. 확 밝아지는. 오버레이는 밝은 건 더 밝게, 어두운 건 더 어둡게.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인테리어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약간 색이 있는 분위기를 섞거든요. 그러니까 조명 중에서도 색깔을 가지고 있는 조명을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하려고 할 때 주로 오버레이 소프트를 주로 많이 씁니다. 디프런스 반대로 뒤집어준다. 왜? 반대로 뒤집었어요. 휴는 자연스럽게 색을 덮어주고 컬러는 어둡던 막 밝던 상관없이 조금 더 강하게 색을 덮어주고 그러면 겹치려고 할 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원하시는 걸 보시면 되겠다. 그죠? 위치를 이렇게 옮겨놨거든요. 이거 원래 상태로 옮기고 싶은데 드래그를 해서 원래 상태로 원상복구 된다는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리셋 얼라이먼트가 정렬이라는 뜻이거든요. 정렬을 다시 리셋하시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리셋 얼라이먼트를 한다고 해서 스케일의 사이즈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얘는 정렬에 관해서 위치가 이동된 것에 대해서만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크기는 돌리려고 하면 100으로 직접 타이핑을 해주시죠. 자, 이제 컬러 오버레이 가겠습니다. 리셋 투 디폴트 한번 누르죠. 회색이 전체가 다 뒤집혔네. 그럼 얘는요, 밝기가 51% 그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블렌딩 되는 기준이 50% 그레이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색이 없는 무채색, 흑백 중에서 50% 그레이보다 조금 밝은 색깔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컬러 오버레이는 그냥 회색을 덮으려고 할 때도 쓰겠지만 오버레이에 서포트를 할 때 지정을 해놓고 색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뭔 변화가 있나 하시겠지만 눌러보시면 색은 그대로 있고 더 맑게 밝혀주는 이런 역할이에요. 그죠? 50% 그레이보다 어두운 색깔을 쓰게 되면 색은 그대로 있고 왜 오버레이 소프트 라이트가 어두운 걸 더 어둡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살짝 어둡게 그리고 컬러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색깔도 겹치고 밝은 건 더 밝게 어두운 건 더 어둡게 그래서 얘네 삼총사는요 쌓여져 있는 순서대로 제일 약하고 그 다음 힘이 세고 그 다음 힘이 세고 이런 식이라서 위에 있는 애들의 구멍을 뚫어줘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하고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래에 슈로 데려가도록. 우리 지난번에 이 그룹을 묶어놔가지고요. 그룹을 묶어놔가지고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거 좀 그럼 블렌드 if로 갈까요? 블렌드 if는 그룹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블렌드 if에 스트로크로 테두리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으로 이제 다들 뭐 유튜브도 하실 수도 있고 영상 같은 거는 이제 막 AI로 막 영화도 만들어내는 시대에
영상은 이제 앞으로 많이 만드실 거거든요. 전 영상 모르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하고 AI에다 넣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뭐를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냐면 문자의 디자인에 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오늘부터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썸네일의 제목이 어떤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요. 자막도 마찬가지. 이펙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스트로크를 그레이디언트를 써가지고 일부러 눈에 잘 띄게. 오늘부터 유튜브 보실 때 썸네일이라든지 영상 안에 효과처럼 나오는 글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유심히 보시면 앞으로 만들 때 이제 도움이 조금 되실 거고요. 우리나라처럼 문맹률이 낮은 국가는 문자가 사실 뭐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리 AI가 대체해준다 하더라도 어떤 걸로 만들어라라고 지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중요합니다. 스트로크를 그레이디언트를 한번 넣어볼 건데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가봅시다. FX에 드롭 섀도우 끝났고 글로우 끝났고 오버레이 삼총사 끝났고 사티는 광택이란 뜻인데 좀 이따가 하려고요. 이너 글로우 섀도우 끝났고 스트로크 그러면 이것만 끝나고 나면 사틴과 베벨 엠보스만 남겠네요. 좋습니다. 가시죠.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GTQ 시험에 실제로 글자에다가 스트로크 넣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요. 아주 얇은 두께로 하기 때문에 그럼 색깔만 바꿔볼게요. 자, 컬러 피커를 열어서 배경에서 뽑으셔도 되고 원하시는 색깔 아무거나 변경하셔가지고 그럼 1에서 2픽셀 정도를 그레디언트를 넣으라고 하는데 만약 시험에 그냥 단색으로 나왔다고 가정하고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1픽셀만 넣었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제출하는데 이렇게 제출하고 나면 감점 하나 떡 들어 1점 감점 들어 이유가 뭐냐면 사이즈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상하게 맡겼는데, 그죠? 더 올리면은, 이건 스트로크가 아니라 마치 컬러 오버레이인 것처럼 바뀌어버렸다, 그죠? 두께를 두껍게 하고 싶은데, 요렇게 했을 때, 영상 안에 자막에 들어갔을 때, 이거 읽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안 읽히거든요. 문자를 디자인해서 쓴다는 거는 빨리 읽히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읽는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에다 스트로크를 쓰실 때는요, 꼭 포지션을 아웃사이드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오늘부터 유튜브 보실 때 자막이나 썸네일 보면 문자의 대부분은 그레디언트 가지고 막 테두리도 써놓고 막 눈에 띄게 하려고 많이 작업을 해놨거든요. 요거 이제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럼 스트로크의 채우기 종류를 그레디언트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역시 여기서도 각도기가 나오니까요. 또 우리 색깔은 그냥 동일한 색깔 쓸까요? 퍼플에? 두 번째 GTQ 시험에는 꼭 글자에 들어가는 스트로크의 그레이디언트에 세 가지의 색깔을 쓰라고 하기 때문에 색깔 편집까지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선택 끝났으니까 엔터, 왼손으로 엔터 한번 누르시면은 피커가 닫히고요. 얘를 에디터 한번 눌러볼게요. 에디터가 편집기입니다. 스톱 추가할 때 어떻게 하죠? 슬라이드 아래쪽에 손가락 모양이 보일 때 톡 하고 클릭하시면 스톱이 추가되고 색상 변경은 더블 클릭하셔서 뭐 하얀색이든 뭐든 아무거나 하나 넣어주시겠습니까? 요거의 포지션은 지정을 안 해주는데 만약 스톱이 4개라고 하면 균등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고 지금 스톱은 3개니까 가운데 한가운데 50으로 넣어주는 게 좋겠죠. 오케이 하고 나가도록 하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색깔이 요 방향을 요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얘가 하늘색인지 얘가 핑크색인지 상관없이 그 방향을 가리키는 곳으로 시계의 시침이 그럼 요 각도가 되도록 아무렇게나 일단 올려서 내가 생각한 색깔이나 혹은 시험지에 나와 있는 색깔의 반대 방향이다 하면 그냥 리버스 체크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두 버전에 가면 메소드가 없거든요. GTQ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니 많으시니까 GTQ 시험은 CS6 이상만 준비가 되면 시험장에 칠 수가 있고 되도록 학원에서 접수하라고 제가 가이드 안내는 드리지만 학원 좌석은 한계가 있어서 빨리 자리가 꽉 차버리더라. 그러면 이제 집 근처로 하실 때 버전이 대부분 오픈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옛날 버전에서 치지 마시고 최신 버전 오픈돼 있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시험장으로 접수를 하시고 그럼 그 버전 가면 이거 자체가 없거든요. 우리는 신버전에서 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클래식으로 바꿔놓으면 색깔이 조금 진해지거든요. 클래식으로 변경하시고 GTQ 시험 칠 때
그럼 GTQ 시험이 아닌 우리 일반적인 상황이라 하면 부드럽게 퍼지고 싶은지 더 밝게 할 건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면요. 그레이디언트 이펙트 쓸 때 이렇게 움직이면 그레이디언트 위치가 계속 바뀌어요. 역시 리셋 얼라이먼트 하면 리셋 가능하고 크기 10에서 150% 사용 가능. 각도 자유롭게 시계 방향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쓰실 수 있다. 오케이 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제 사틴 갈 건데요. 사틴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루미노시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하도록 할게요. T 눌러서 90도 바꿔가지고 자리를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루미노시티의 글자 위에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그러니까 뭐 흑백으로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덮어 써져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블렌딩이 잔뜩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그룹이 보일 때하고 안 보일 때하고 결과값에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그룹에 눈을 꼭 끄신 다음에 루미노시티 자체가 이제 광도, 광은 빛광자이고요. 이 사틴도요. 광택을 의미하거든요. 광택. 비단에 살짝 드리워지는 그런 광택을 의미하거든요. 루미노시티 가보겠습니다. 이펙트의 사틴 가시죠. 리셋 투 디폴트. 자, 분명 여기는 광택이 자연스럽게 서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쪽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광택이 있는 물질이라고 하면, 검정색은 공장에서 코팅을 해서 나오지 않는 한은 광택이 서려 있지 않죠. 주로 밝은 애들이 광택이 서리기 때문에 광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영으로 잡아놨어요. 음영. 자, 그럼 우리 이걸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컬러 오버레이에 글자를 클릭한 이거 색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셋 한번 해줘요. 리셋 투 디폴트. 사틴 다시 올라가시죠. 뭔가 광택이 살짝 서려 있는 것 같다, 그죠? 디스턴스 광택들 간의 거리하고 사이즈, 광택 자체의 크기가 되는 거라서. 그럼 요 투명도를 조금 올리셔가지고 사이즈를 이렇게 살살 조절 한번 해보니까 어때? 광택이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좋습니다.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살짝씩 조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광택이 서려 있다. 그래서 그냥 광택을 쓰면 보이지가 않는다. 우리 글자는 지금 시커먼 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시커먼 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 검정색의 광택이 들어가도록 라이트넷 스크린에다가 내가 원하는 색깔을 지정. 이런 방식으로 쓰라고. 그럼 컬러 오버레이 이제 꺼도 되겠나? 끄겠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갔네요. 색깔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광택이냐 조금 밝은 색이겠네. 근데 제가 아무리 밝은 색을 해놔봤자 다크넷 멀티플라이가 적용돼 있으면 글자가 검정색이니까 검정색보다 더 어둡게가 되나요? 안 되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광택을 표현하기 위해서 광택은 말 그대로 빛이 난다는 거니까 라이트넷 스크린으로 조정해 보시면 어때요? 이 글자에 광택이 막 번쩍번쩍 서리는 것처럼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세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블렌딩을 어떤 질감, 텍스처, 그 다음에 조명이라든지 음향을 표현하고 입체를 잡으려고 하면 그래서 블렌딩을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할 때, 아니, 나는 3D 배우러 왔는데 왜 포토샵을 배우라고 하나,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베이스로 해야만 이제 나중에 올라가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학원이 과하게 뭔가, 뭐, 왜 자꾸 배우라고 하나, 그 오해입니다, 오해. 자, 이제 마지막, 배멜 엠보스. 이펙트의 끝판왕이라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제 가겠습니다. 디프런스 익스클루즈. 왼쪽에 보니까 뭔가 반짝반짝하는 재질의 아주 납작한 볼록함이 있는데 D가 또 미쳐 보이는 거 보니까 또 뭔가 투명한 재질을 또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생겼다. 디프런스 익스클루즈 가시죠. FX의 베벨 엠보스. 베벨은 경사면을 베벨이라고, 엠보스는 그 튀어나온 입체 자체를 엠보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리셋 디폴트 한번 누르겠습니다. 리셋 디폴트, 음, 디폴트로 들어갔어요. 용어 설명 좀 드릴까요? 제주도 가면 산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를 베벨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는 영상은 지금 저 산 위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 그럼 입체라고 하면요. 화면에서 입체로 보일 때 지금 2D, 3D 같이 배우고 계시는 분들 계시니까 만약에 스케치업이라고 하면 X축과 Y축이 있고 Z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위로 솟아올라 있고 스케치업은 요 방향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상태이거든. 3D 맥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CAD도 X, Y축에서 작업을 하고 얘를 Z축으로. 그러니까 이 솟아오른 방향은요. Z축으로 고정. 그럼 디렉션에 없다. 우리 교재에서 얘가 마치 입체 방향을 지정한다라고 이제 써져 있는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요. 없다를 눌러보시면 빛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아래쪽에 보니까 유즈 글로벌 라이트인데 그럼 얘도 해제하는 게 좋겠다. 그죠? 해제하시죠. 해제하고 나서 업다운 눌러보시면 우리를 향해서 솟아있는 Z축을 향해서 솟아있는 것은 변함이 없고 조명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입체가 솟아있는 방향은 고정. 자, 하이라이트를 끝까지 올려보시면 하이라이트는 세지는데 섀도우에 멀티플라이 보이죠? 멀티플라이는 아무리 올려도 세지지가 않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글자 자체가 시커먼색이니까 검정색에서 더 검게가 가능하나 안 되는 거지. 컬러 오버레이도 체크하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작업들을 하실 때요. 아, 내 건 뭔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뭔가 투박해 보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림자를 너무 과하게 쓰면은 좀 투박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림자를 조금씩 낮춰보시면 훨씬 더 인상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작업들을 하실 때 만약에 좀 세련된 느낌을 내야 돼. 투박한 거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너무 볼드한 거는 조금 볼드한 그림자. 강력하고 센 그림자를 조금 피하시면 투박한. 우리가 광고 같은 거를 볼 때도요. 뭔가 투박하고 터프한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강력한 스포트라이트에다가 뭔가 이제 이런 이 주인공을 넣어가지고 빛을, 그림자를 굉장히 과하게 넣어주거든요. 그럼 뭐 그게 틀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컨셉에 따라서 쓰시는 거죠. 자, 우리 지금까지 빛과 그림자를 쓸 때 화면에서 뱅글뱅글 돌리면 그림자 빛의 방향이 이동됐잖아요. 화면에서 돌려보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죠?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쉐이딩의 앵글에 보시면 얘는 빛과 그림자를 얼티튜드, 고도, 높이라는 하는 존재와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 해발 고도 할 때 그 고도거든요. 포토샵에선 이걸 다양하게 사용하진 않고 여러분 이거 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랬죠.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그림자 부분만 싹 사라졌다, 그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화 FX 팀에 들어갔다, 진짜. 영화 특수효과. 그런 어떤 이런 특수효과 물질 중 우리 특히 뭐 투명인간 같은 거 보면 빛의 반사를 하긴 하는데 투명하니까 이 그림자가 그대로 투가 되어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얘를 이제 얼티튜드를 0이나 30으로 변경해서 쓰는데 요거 자체를 가지고 이 높이를 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 솟아있는 높이는 누구로 조정을 하냐? 베벨의 사이즈를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베벨의 사이즈. 베벨의 사이즈 한번 올려보실까요? 250까지 가능한데, 맥스 같은, 3D 맥스 같은 프로그램은요, 이 올리면 무한대로 한정 없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Z축을 하면서. 근데 포토샵은 250까지 되지만, 이 Z 트럭 자체에 한계도 있고,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아예 의미가 없어서, 이 디폴트는 7입니다. 그럼 위에 보니까 뎁스? 뎁스도 깊이를 나타내는 거 아닌가? 근데 뎁스를 깊이라는 단어로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안 되고 이걸 굳이 의역을 한다고 하면 짙기라고 표현했어요. 짙기. 짙기하고 깊이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썸네일 미리 보기를 유심히 보시면 이건 1부터 1000까지 가능하거든요. 올려보니까 우리가 지정해 놓은 사이즈 7은 변함이 없고요. 그 부분에서 경계가 조금 도드라지게 이렇게 꺾여서 보인다거나 요 음영 부분이 조금 짙게 보이는 거라서 이거 조절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가 지정해 놓은 사이즈 자체는 그러니까 이 음영 자체가 입체 자체가 좀 짙어 보이는 거지 높이 자체가 얘가 올라간다고 해서 짙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100이 디폴트 상태. 기초 시간에 소프트는 이거 사용하셔서 물방울 만드셨거든요, 물방울. 소프트는 올려보시면, 그럼 베벨이 있고 입체가 이렇게 솟아있는데, 요 부분이 부드럽게 바뀌면서 물방울은 여기가 동글동글할 거고, 그죠?
그다음에 소프트는 하나도 없는 상태가 디폴트입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받고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나왔으니까 나머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니까 스타일의 이너 베벨 보이시죠? 그러면 요거는 글자나 이미지 도형 안쪽으로 경사면이 생긴다는 뜻이고요. 아우터 베벨 적용하시니까 어때요? 아우터 베벨. 그러니까 이미지의 바깥쪽으로 경사면이 생겨서 마치 판화로 뒤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만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바뀐다. 죠 주로 이너 베벨과 아우터 베벨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이너 베벨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를 왼쪽 위에서 떨어지는 120도 각도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 포토샵에서 베벨 엠보스의 각도의 조정은 드롭 섀도우나 이너 섀도우를 쓸 때는 화면에서 드래그 하면 되는데 베벨 엠보스는 숫자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왼쪽 위에서 이제 빛이 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글로스 컨투어 있습니다. 립글로스 할 때 그 글로스고요. 컨투어는 경계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반에 이제 남성분들, 여성분들 같이 계시니까 여성분들은 아마 컨투어라는 단어를 이미 알고 계세요. 뷰티 유튜버들이 요즘 뭐 뷰티 유튜버들 TV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죠? 뷰티 유튜버들 화장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얼굴 경계면이나 콧등이나 콧볼 축소 같은 거 하잖아요. 남성분들은 모르는 분들 계시니까 마지막 화장을 싹 색조 화장을 하고 나서 아 제가 콧볼이 조금 넓어서 이러면서 붓에다가 쉐딩을 묻혀갖고 여기다 살살살 칠하거든요. 그러면 사진을 찍었을 때 넓은 콧볼이 좁아 보이고 제가 턱이 좀 넓어서 이러면서 여기 턱에다가 쉐딩을 살살살 칠하고 그 다음에 광대 볼에다가 그죠?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를 살살살 칠하면 사진을 찍어보면 이 사람의 얼굴의 경계가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 컨투어는 경계면에다가 이 글로스 할 때 그 반짝이를 넣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아래쪽에 그래프들이 있으니까 그래프들 한번 각각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요. 오, 반짝임의 모양이 달라진다. 그죠? 저는 아래쪽에서 왼쪽에 두 번째 거 선택을 하고 이 의미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글자가 이렇게 솟아있어요. 그럼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이 경계면에 이렇게 하나씩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왜냐하면 빛이 여기서 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빛이 안 닿는 부분은 섀도우 이렇게 되겠죠. 왜 반짝이를 표현할 때 빛과 그림자를 이렇게 여러 개를 겹쳐주냐면 금속은요, 유리나 금속은 난반사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 우리 지금 강의장의 샤시가 지금 막 금속 재질이잖아요. 그죠? 쳐다보면 빛이 막 여기저기서 난반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지금 줌의 조한수님 아직 수업 시작 안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수업하실 때 들어오시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았네요. 베벨 엠보스는 입체의 높이를 결정하는 이 경사면을 조절하는 거긴 한데 베벨 엠보스가 0부터 출발, 0부터. 0만 들어가니까 베벨 엠보스는 적용만 돼도 입체의 느낌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아주 얇게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요. 사이즈를 작게 줄여가지고 아주 미세하고 미묘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 자, 이제 정말 진짜 마지막 블렌드 옵션 가보겠습니다. 필 오퍼서티의 사이즈를 줄였을 때 지금까지는 구멍이 뻥뻥 뚫렸잖아요. 근데 얘는 구멍이 안 뚫리네. 왜 이러지? 이상한데? 지금까지는 그죠? 필 오퍼서티 하면 구멍이 뚫려가지고 댄서들의 막 팔뚝이란 이런 게 막 구멍이 뚫려서 보여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럴까요? 이상하다. 그죠?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얘가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이 레이어 스타일이죠. 아까 우리가 음영을 좀 보려고 컬러 오버레이 체크를 해놨다, 그죠? 컬러 오버레이도 이펙트인 거예요. 컬러 오버레이가 이펙트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컬러 오버레이 체크를 풀자마자 구멍이 뽕 하고 뚫리는 것을 할 수 있죠. 필오퍼서티를 어느 정도 사용하냐에 따라서 반투명해 보이기도 완전히 투명해 보이기도 완전히 불투명해 보이기도 이런 식으로도 이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럼 원하시는 대로 조정해 놓으시죠. 오케이 하시고 그럼 이펙트 전체를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제목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물론 영상 같은 거 편집할 때도
여기서 배운 글자에 테두리가 있더라, 볼록이가 있더라,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있더라 등등을 가지고 이제 효과를 넣으시면 되겠죠.